그때 바로 메일로 작가님 책 너무 잘 읽었다. 진짜 찐 편집자시네요. 네. 그 뒤로 작가님 주변을 굉장히 많이 맴돌았어요. 바자회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 직접 빚은 그릇을 사오고, 작가님이 자주 가는 술집에 저도 자주 가다가 여러분 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서 오세요. 남의 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출판기획자 백지수입니다. 출판 마케터 제이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1, 2월에 약간 책이 좀 덜 나오는 기획과 뭐 시리즈 런칭 준비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문학 출판사랑 실용서 출판사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저희는 지금이 완전한 성수기예요. 아, 새해.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들 연말 연초에 책 읽기 목표 많이 세우시고 자기 개발 책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중요한 책들 다 이 시기에 몰아내가지고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 부럽네요. 아니 제가 부러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출판사 만나볼 건데, 약간 에세이 위주의 책을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지수님은 에세이 좀 많이 읽으세요? 좋아하시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경영 에세이나 커리어 관련한 책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될 출판사도 어떻게 보면 일상과 좀 더 이어지고 우리의 경험들과 맞닿을 수 있는 책들을 내서 저희가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럼 우리 한번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볼까요? 네. 유유히 출판사의 이지은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유유히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자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또 워낙 유튜브 팟캐스트 활동을 활발히 하셔가지고 온라인에서는 계속 뵀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내적 친밀감은 엄청나고 실제로 저희는 몇 번 만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일로 만나면서 얘기를 대놓고 해야 되니까 새롭네요. 아니 근데 제이님의 인맥은 대체 어디까지인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이님을 오가면서 한 번은 봤다. 저는 인스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출판사가 생기면 팔로우하고 하나씩 하다가 보석함처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석함 중에 큰 보석 꺼내신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유유이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십니다. 심지어 대표님이 안 하는 걸 찾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출판사를 하시고 유튜브 하시고요, 팟캐스트 하시면서 뉴스레터 발행하시고 강의도 엄청 하십니다. 책도 내셨고요. 아, 직접 책도 내시고. 네네네. 저 한 명이 얘기하시는 거 맞죠? 네네,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추리면 한 6, 7개 부캐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다. 와. 저를 너무 샅샅이 알고 계셔서 좀 무서워지는데요, 제이님. 진짜 부캐 부자시네요. 갑자기 좀 툭 들어가는 질문인데 시간 관리에 팁이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조직에 있을 때는 조직의 일이 거의 전부여서, 사실 조직을 나와서 저와 저희 남편 이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많이 사라져서 업무가 회사에 있을 때보다 반으로 줄었다. 그 반의 시간 동안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들을 더 구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저에게 생겨서 워라밸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내 회사를 네, 이게- 운영하는 사람의 여유 이런. 듣는데 퇴사 권유 멘트 같았어요. 회사의 일을 뺐더니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가짜 노동을 뺐더니 네, 이렇게 되었다. 주변 출판사분들을 보면 편집자분이 새로운 출판사를 창업하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보통 편집자들의 어떤 성향상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직접 유튜브 운영하시고 팟캐스트 하시는 게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대표님이 원하셔서 조금 낮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열심히 일하고 책을 내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들이 퇴사를 하면 제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팟캐스트를 시작해야겠다. 팟캐스트는 퇴사하고 이직하고 해도 제 거가 되고, 그것을 이제 쌓아가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재미와 성취를 줘서 지금까지 쭉 하게 되었고, 결국은 책이라는 중심으로 팟캐스트와 유튜브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책 하나 읽고 여기서도 떠들고 저기서도 떠들고 멀티유스. 네, 아주 가성비 좋게 효율 있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의 부캐 중에 또 작가가 있으신데, 보니까 출판사 창업 전에 꽤나 유명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편집 에세이라는 어떤 편집자의 시선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던데,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해요. 내 인생도 편집이 되나요? 라는 책을 한 권 냈고요. 15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는 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써보자 해서 일 에세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약간 직업 에세이인 거죠. 네. 그 직업에 대해서 저도 편집자랑 소통을 할 때 가끔 이해가 하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로 하는 말이 서로 달라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한참 있었을 때 누군가 저한테 추천해 줬었어요. 대표님 책을 딱 읽고 그때 든 생각이, 아, 이래서 서로 말이 안 통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편집자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나한테 서운했는지를 좀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출판사의 이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유유히 출판사의 이름 뜻과 어떻게 이거를 고르시게 됐는지랑 출판사 이름을 뭘로 하지? 떠오르는 대로 막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저것 이제 넣어보다가 우리는 우리의 속도대로 좀 유유히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유유히라고 이름을 지었고 받침이 없으니까 발음할 때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창업을 하고 보니 그 밑에서는 엄청 발음 네, 안 엄청 보이지만 발장구를 쳐야 되는 거였지만 항상 이름만은 유유히 출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템포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출판사를 만드실 때 조금 어떤 생각하시는 우리 책의 이미지, 우리 출판사들의 책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일단은 어떤 이미지나 계획을 쫙 세워놓는 그런 스타일이 제가 아니어서 그동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저자가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회사의 어떤 색깔이 안 맞거나 혹은 회사의 어떤 기조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직에서 나왔고 나는 내 월급을 포기했으니 그럼 자유롭겠다. 일단 얻은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해보자라는 걸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능성을 보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대표님과 유유히 출판사의 막 이름 뜻까지 이렇게 한번 저희가 파헤쳐 봤는데요. 유유히 출판사의 대표적인 책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기획이자 첫 책이죠. 어떻게 보면 장강명 작가님의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약간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거든요. 세 번째 직장이었죠. 한겨레 출판에서 저는 이제 막 5년차 편집자였고 장강민 작가님은 이제 막 두 번째 책을 내려고 하는 마지막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작가님한테 이직을 했다고 인사 메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한번 차를 마시자 이러셔서 작가님이 조금 원고를 뭐라도 줘야 될 텐데라는 어떤 알아서 그 생각을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해주셨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작가님이 자기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이 글을 나중에 모아서 책을 같이 내시면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셔서 근데 이건 진짜 대표님이 일을 잘하셔서 정말 믿고 맡기는 거네요. 오랜만에 뵌 친척분이 이렇게 네. 쓱 용돈 지어주듯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감사하다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원고가 쌓이길 기다렸고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기자의 어떤 진짜로 이제 막 소설가 신인으로 등단을 이제 꿈꾸는 분들이 출판사랑 계약은 어떻게 하지? 표지는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거지? 인세나 어떤 계약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할 때 소설가 장강명 작가님이 아주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재 중에 관계자들이 되게 심장을 조려했죠. 그럼 되게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기자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매콤한 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사람으로는 안에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장강민 작가님이 어떤 경계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있어서 첫 책으로 그 주제를 한다는 게 출판사 사람으로서 대단한 용기가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용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용기 있게 얼서스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제 이게 어쩌면 환경 브랜딩 관련한 책이잖아요. 저도 작년에 이제 거의 1년을 준비해서 환경 관련한 책을 냈는데 다들 필요하시다는 것은 동감하지만 구매로는 또 잘 안 이어지는 영역의 책이잖아요. 저는 그 책을 내신 어떤 용기도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같이 용기를 내자 해서 용기 있게 얼서스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환경이나 기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네. 있잖아요. 평소에도 다들 텀블러도 많이 써주시고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책으로 써주십사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님이 써주시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우리가 그동안 내가 뭐 해봤자 얼마나 이게 환경에 덜 해가 가겠어 이러면서 좀 내심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작가님은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또 되면서 그렇게 가기까지의 안 보이는 뒤에서 노력한 그 모든 물밑에서 것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발처럼. 그것이 이제 저희 책의 곳곳에 다 노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얼서스를 좋아해서 자주 갔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제 지인하고 대표님이 알아서 막 같이 얘기를 하길래 저도 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저 은행나무 다니는데 혹시 출간 계획이 있냐? 근데 최근에 어디랑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데 제가 꼭 기다리고 있겠다 했는데 유유에서 나와서 유유였습니다. 진짜 그때 약간 역시 누가 이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근데 대표님 물밑에서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똑똑하다. 유유히 책들을 대표님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앞에 뒀는데 제이님이 이 책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아까부터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표지 디자인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우연히 인사동에 갔다가 보게 된 전시에서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사진을 찍어놨던 거였는데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만 오면 집안의 모든 이불을 다 꺼내서 폭신폭신한 바닥을 만들고 그 이불을 폭딱 씌워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봄과 동시에 이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께 또 연락을 드렸는데 고수리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고 이미 알고 계세요? 네, 너무 운명적인 것 같다 이러면서 정말 운명적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오케이 해주셔서 흔쾌히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고 예쁜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명한 사랑은 한 2번 정도 읽었는데 아이가 있기 전에 읽었을 때는 좋은 에세이다 이렇게 읽고 끝났는데 애를 낳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잠깐 생겼을 때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표지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이목을 딱 끄는 표지도 좋은데 책 내용과 이 표지가 같이 이렇게 좀 만나는 것 이런 이제 연결이 있었네요. 대표님이 만드신 책들을 보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유유희가 만드는 책은 어떤 책인지 좀 대표님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유유희는 독자의 작은 가능성을 위한 책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작은 가능성이라는 게 나는 내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잘 생각하기가 어렵고 방향을 트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두려울 수 있고 옆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길도 있어 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친구의 말을 듣듯이 이렇게도 살 수 있네, 이런 방법이 있네 라는 어떤 삶의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뭐 유튜브에서도 팟캐스트에서도 다양한 책들을 추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천하실까 좀 궁금한데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남의 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 책으로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무정형의 삶이라고 김민철 파리 산문집을 들고 왔습니다. 김민철 작가님은 제가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으로 반한 작가님이세요. 지하철에서 모든 요일의 여행 책을 읽을 때 저도 모르게 지하철 안에서 발을 동동동 구른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때 바로 메일로 작가님 책 너무 잘 읽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냐. 이렇게 우와, 진짜 찐 이야기를 편집자시네요. 드렸고 네. 그날은 사인을 받고 기쁘게 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고 그 뒤로 작가님하고 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작가님 주변을 굉장히 많이 맴돌았어요. 여러분 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자회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 쫓아가서 작가님이 직접 빚은 그릇을 사오고 작가님이 뭐 자주 가는 술집에 저도 자주 가다가 그렇게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작가님이 이제 어느 날 그동안 여행 갔다 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나의 주변을 맴돌던 이지은 편집자가 있네 라고 해서 혹시 저 원고 보내면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카톡이 딱 왔는데 그날 정말 제가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다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제자리에서 드디어 뭔가 4년간의 짝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그래서 너무 당연하죠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라는 이제 책을 만들었었고 이 책이 또 밀리에 있으니까 편하게. 우리 대표님처럼 지하철에서 이렇게 발 동동 구르는 재밌는 책을 찾는 우리 직장인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오신 책은 어떤 책이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책도 밀리의 서재에서 볼 수 있는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인데요. 저는 이 브래디 미카코라는 작가님을 작년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런 터프하고 매력적인 언니가 터프하고. 걸크러쉬. 저보다 20년 정도 앞선 언니이신데 영국 브라이턴을 배경으로 하는 에세이를 주로 출간을 하고 계시고 이민자로서의 삶도 있고 소수자로서의 삶, 이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부조리함과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편하게 막 썼는데 그걸 모아서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하는 어떤 공모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책이 되었는데 그 첫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꽃을 이번에 위한 데뷔작이 미래는 나왔죠. 없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세이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엄청 개인적인데 사회적일 때. 요새는 되게 무해한 어떤 콘텐츠 혹은 무해한 이야기들을 매우 좋아하고 그것을 굉장히 칭송하는데 사실 이 언니는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다 이야기하고 그땐 내가 그랬어 라고 그냥 쿨하게 인정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발언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내가 깨닫고 그 이야기를 고쳐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브래디 미카코 언니를 또 영업하러 왔습니다. 네, 약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가 대표님의 추천하시는 남의 책이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책이라고도 좀 느껴지기도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주신 어떤 유유희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따뜻하면서도 메시지가 있는 그런 것들이 추천하시는 책들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늘 항상 멋진 언니를 찾고 있습니다. 멋진 언니. 멋진 언니 같으세요. 네,
네, 밀리의 서재에서 유유히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만나고 싶은 출판사, 궁금한 출판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와 제이님이 열심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출판사 앞에 가서라도 모셔올 테니까 편하게, 아니면 어떤 장르, 어떤 분야의 책을 원하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